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2019년 12월 말 정도였던가요? 그때가 그러니까 작년 2019년이죠. 그때 12월 말쯤에 코로나19가 그때 발생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20년 12월 초 중순, 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접하고 계신 그 실제 상황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들이 사실상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 내의 방문자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종사자 선생님들의 동선까지도 다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울감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신체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위축되는 그런 어르신들의 생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수급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어떤 활동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계속 좀 각광받고 있는 게 홈트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게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수준 높게 인원을 그룹화해서 적은 인원으로, 네, 그런 인원으로 수준 높게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비용을 좀 더 많이 소요를 해줘야 한다. 넣어줘야 한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강사 1대, 어르신 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죠. 왜냐하면, 비용도 줄이고, 또,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 자체가. 강사 1대 다수가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어, 강의법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교수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일대 강사 한 명 대 여러 명의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비용도 상대적으로 아낄 수 있고 또 강사 한 명을 통해서 또 강사 한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뭐 두 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월 16회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에 가산도 붙는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기관에서는 강사분을 초빙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실적으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째,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압박을 받습니다. 네, 대표자분들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비용이 늘어날수록 수익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을 잘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거 이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리고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그 담당자 분의
사실 그 업무 역량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역량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장기요양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은 사실 수급자 어르신들께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페이퍼 작업들 때문에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 때문이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어르신들께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고 싶어도 페이퍼 작업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 좀, 좀 그냥 좀 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느끼는 그 말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좀 이 장기요양 보험 제도 자체가 한심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부터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준비하고 적극성을 띄어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네이버 밴드에서 이 장기요양 기관 프로그램 공유하는 그런 밴드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밴드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시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좀 깨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돼요, 인식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해서 뭐 재원이면 재원, 그런 걸 확보를 해줘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을 때에는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의 수준은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가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뭐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좀, 좀 현장의 내용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어떤 뭐 기관의 프로그램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또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고 케어스토리 운영 지원을 받고 계신 저희 장기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9988 건강백세 프로그램 계획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2021년 1월 버전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고 2월, 3월, 4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받으셔서 프로그램을 기관 사정에 맞게 바꿔서 제공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시점부터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올 다양한 감염병들을 생각하셔서 기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가는 그런 역량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부터 한번 보면은 자, 프로그램 일정표는 당연히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직원분께 이달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직원 회의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직원 회의 때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계획서만 딱 출력해 가지고 게시판에 걸어두지 마시고 직원 회의 열어서 직원 회의 때 몇 월 며칠 날 뭐뭐뭐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인지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거를 다시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매월 저희가 3일 날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호자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죠. 예, 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께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매일 어르신께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공한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운영 기록지는 저희 업무 시스템에 따로 올려두니까요. 그거 보시고서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업무 시스템에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실 수 있게끔 네, 그 부분을 지금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버튼 생성이 되면은 네, 그거 클릭하셔서 거기서 이제 계속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내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사진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별로 5컷 이상 촬영해 주시면 좋아요. 5컷 촬영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5컷. 예, 이제 그 보호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까지 해서, 그리고 어르신별로도 따로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5컷이라고 딱 제한하기보다는 네,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그램 사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르신별로도 찍어 주셔야 돼요. 어르신별로도 찍어서 그 사진을 어르신별 밴드에 제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단체 사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홍보용 자료로도 써야 되니까요. 별도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시설 내부 컴퓨터에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일자별로 저장을 해주시면, 그러면 몇 월 며칠자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우리가 다 파악이 되겠죠. 자, 제목에서 보시듯이 코로나19 대응, 네, 9988 건강백세 프로그램 계획서고요. 아마도 제 생각은 아마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또는 감염병 대응으로 해서 제목이 잡혀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주제는 어르신의 삶의 기쁨과 활력을 드리는 방향으로 만들어간 계획서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성인이잖아요. 유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수준을 높인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뭔가 좀 보여지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성인인 어르신께서 즐길 수 있는, 또 건강을 유지해 가는 쪽에 포커스를 둔 계획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2021년 1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2월, 3월, 4월도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계속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제공이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담당자 성명, 직종, 작성 일시, 그리고 시설장 확인 일시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 사정에 맞게 바꾸는 거니까요. 바꾸신 분의 그 담당자분, 그분의 성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기관 사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 해서 프로그램은 오전 프로그램과 좀 적을까요? 오전 프로그램 그리고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눠놨어요. 그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되겠고요. 오후 프로그램은 여가 프로그램을 위주로 계획을 하죠. 그래서 14시에서 16시로 되어져 있다.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아무래도 오후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늘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여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집중력 있는 오전에 글씨를 쓰시더라도 또는 만들기를 하더라도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자, 프로그램 장소는 여러분 기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그 장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 안에 제공하지만 각 프로그램별로 계획한 시간 안에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매일 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다가 쓰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하는 버튼이 생성되면
거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호응도, 프로그램의 적절성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내역을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 계획 수립 때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프로그램 계획할 때에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또 프로그램 계획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반응이 어떻더라, 이 프로그램은 좋더라, 어떻더라, 뭐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을 저희 케어스토리로 전달을 주셔야 됩니다.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별로 이 프로그램은 뭐 어떤 의견이 왔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수정사항이 되겠죠.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지고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 반응을 꼭 저희한테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보호자분들과 수급자 어르신의 반응과 의견도 담아서 다음 달 프로그램 계획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진은 아까 위에서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별 2장 이상, 전체 3장 이상, 그래서 5장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데, 사실은 10장, 15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르신별로 2장씩이니까 어르신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8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만 해도 16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 컷이 뭐 3장, 뭐 5장 이렇게 되면은 뭐 20장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별로는 꼭 2장 이상 촬영해 주시고 전체 컷으로는 5장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5장은 전체 사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파일에 일자와 프로그램명을 기재해서 보관을 해 두시면은 몇 월 며칠에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 사진에서 다 나온다. 그리고 그 사진을 홍보 자료로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은 오전에는 치매 예방 그리고 인지기능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어르신께서 주 1회 이상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평가 기준 때문에 여기다 이건 넣어놓은 거고요. 오전에는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을 계속 해드린다. 오후에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건 뭐 단순히 뭐 평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평가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저희 수준에서 하는 정도면은 평가는 그냥 뭐 받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뭐 거기 평가에 뭐 연연해서 이렇게 하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바로 요거하고 해당이 되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가그룹은 이제 완전 중증 어르신, 손과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인지기능 검사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신 어르신. 제가 여기다가 굳이 의사소통이라고 넣어놓은 이유는요, 이제 어르신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건강 수준이라고 하시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는 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가그룹이냐 나그룹이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나그룹은 중증이신데 손은 사용할 수 있고 인지기능 검사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르신, 즉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그런 건강 상태의 수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은 어떤 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되시겠죠. 또 다그룹은 경증인데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인지기능 검사에 따라서 인지력이 있으신 수급자 어르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로 나눴는데, 사실 등급은 1, 2등급 수준이신데 다그룹에 속해지시는 어르신도 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건강 상태가 좀 다르신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뭐 아주 엄격하게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네, 그냥 보통적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가나다를 이렇게 나누십시오 라고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에 부합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인지기능 검사는 사실 실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인지기능 검사를 넣어놓은 이유가 평가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사실 인지기능 검사는 뭐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없죠. 손과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 있냐, 같이 진행할 수 없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인지기능 검사가 크게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데 기준으로는 담아놨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인지기능 검사는 그냥 인지기능 검사에 따라서 어르신의 치매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고 손과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면 또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가나다로 나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진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위생수칙,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10인 이상의 수급자 어르신이 한 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제한해야 되겠죠. 10인 미만으로만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에 이제 단계를 올라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부에서 하달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제한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서는 강사가 기관에 방문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는 제한해라. 요거까지는 되어져 있는데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라 하지 마라는 그런 그 규정은 없죠.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각했을 때에는 기관 내에서도 거리는 둬야 되는 거고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원에 있어서도 제한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진행이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 지침을 준수하면서 자체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의 방문은 당연히 제한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3번에서 이제 수급자 어르신별 이제 그룹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그룹에 속해 계신 분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나그룹, 다그룹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을 여기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면은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표가 나오죠. 프로그램 일정에서 저는 일주일을 조금 그 테마를 뒀어요. 테마를 둬서 여유로운 일요일. 일단 주일에는 쉽니다. 시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두뇌 활동 월요일. 월요일이 일단 가장 그 뭔가 그 지능과 관련된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지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하기에 좋은 때죠. 그리고 신체 활동 화요일. 화요일 정도면은 뭔가 그 신체 리듬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뭔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니까 신체 활동하기에는 좋은 그런 요일이 바로 화요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행사가 대부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도 수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는 수요일로 고정하고 그리고 만들기는 목요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정도 때에는 뭔가 이제 주의 후반부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한 뭐 그런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만들기를 목요일 정도 때 하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반응도 좀 좋은 그런 주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은 당연히 문화생활이다. 왜냐하면 그런 KBS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에 이제 문화생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금요일은 문화생활로 했고 토요일은 나만의 토요일이라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일요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토요일 날 쉬시면서 그리고 면회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의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르신도 좋아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만든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좋아하면서 어르신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르신께 포커스를 맞춰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1월 첫째 주에는 1월 1일이 금요일 날 있죠. 자, 금요일은 문화생활 금요일로 해서 금요일에는 다 유튜브 문화생활이 되어져 있죠. 보시면은 조금 내릴까요? 네. 자, 유튜브 문화생활에서 맛있는 녀석들 다시 보기 네, 했습니다. 그 이제 참석 그 대상자가 가나다 그룹인 거죠. 맛있는 녀석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그냥 보면 일단 배가 고프죠. 그리고 어르신들 맛있는 녀석들 보시면은 어우 저 어떻게 저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다고. 네.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 네, 먹는 욕구잖아요. 먹는 욕구를 자극하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상당히 좋은 네,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유튜브 맛있는 녀석들 보시는데 거의 1시간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청을 하시고 어떤 뭐 그걸 시청하시면서 반응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자, 오전에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9988 아리따움 음악과 함께하는 티타임 ASMR을 틀어놓고 생강차를 즐기는 그거에 앞서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트레칭 하고 나서 ASMR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ASMR 음악들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어르신들께 생강차를 따끈하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의 여가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요일은 밑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유튜브 문화생활 일단은 1월에는 맛있는 녀석들로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레전드 다시 보기만 해도 벌써 편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 봐도 충분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그 ASMR 음악을 들으면서 겨울차, 건강에 좋은 차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만 드시는 게 아니라 ASMR 틀어드리면서 어떤 뭐 신앙송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가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차만 드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커피숍이나 그런 데서 커피 드실 때 커피만 드시는 거 아니죠? 커피만 마시고 나가는 거 아니죠?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어떤 뭐 주제를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다가 가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후에는 금요일 오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ASMR 음악이나 어떤 뭐 신앙송 뭐 그런 배경음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연근차를 이렇게 따끈하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로 금요일이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요일부터 봤는데요. 월요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4일날 걸 보시면은 스트레칭 후에 노래 따라 쓰고 함께 감상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주제나 흐름인 거죠. 큰 타이틀이죠. 노래를 따라 쓰고서 감상하거나 뭐 따라 부르거나 이런 프로그램이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면 일자별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내용, 대상자, 또 인원, 횟수, 시간 어떻게 해라, 또 음악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아라 그런 내용까지도 다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을 보시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요 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뇌 활동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칭 후에 노래 따라 쓰고 함께 감상하거나 또는 이제 오후에는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해서 화상 전화하는 그런 시간 또 스트레칭하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글씨 따라 쓰는 그런 프로그램 또 오후에는 오전에 글씨 따라 쓰고 했으니까 오후에는 좀 활동적인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실내 볼링 대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전에는 수채화 물감을 그렸으면 오후에는
올림픽 금메달 사격 경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전에는 같은 그림 찾고 틀린 그림 찾았으면 오후에는 던지기 4종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월요일은 짜여져 있다라는 거고, 화요일을 보시면은 이제 신체 활동 화요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과 체조로 오전을 꾸려놨습니다. 기구를 이용하는 쪽으로 해놨고요. 봉을 이용해서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고 오전엔, 그리고 오후에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미용으로 좀 프로그램을 잡아놓는 여가 프로그램이죠. 얼굴팩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전에는 또 지압 로프를 이용해서 스트레칭과 체조를 했다면은 오후에는 눈 건강 챙기기라고 해서 눈팥 천연 찜질, 여기 눈 위에다 이렇게 팥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천연 찜질, 그게 있어요. 눈 건강에 상당히 좋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찜질, 그리고 탱탱볼을 이용해서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후에는 두피 마사지 해당하는 그런 여가 프로그램, 또 오전에는 나무 아령을 이용한 스트레칭과 체조를 했다면은 오후에는 잇몸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화요일은 잡혀져 있다. 그러면 오전에는 스트레칭과 체조, 기구를 이용한 스트레칭과 체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에 대한 부분, 또 인지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수요일은 이제 행사를 잡아놓은 건데, 먼저는 이런 거, 오전에 어떤 행복 노래 한마당, 그냥 노래 부르면서 즐기는 시간 갖고, 그리고 그거하고 이어서 로또 복권을 추첨하는 시간을 이제 행사로 넣어놨습니다. 이 로또 복권은요, 직접 이제 어르신들께서 번호에 색칠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번호를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셔서 색칠을 할 건지 번호를 쓸 건지 해서 그거를 추첨을 해가지고 어르신께 실제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고, 진행자의 역량이 조금 중요하죠. 진행자가 매끄럽게 진행을 해가고 또 불편하지 않게끔 또 재미를 더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인원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뭐 8명이든지 뭐 인원을 줄여가지고 노래를 즐기고 나서 로또 복권 추첨하는 식으로 하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오후에는 이제 어르신 생신 파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르신 생신 파티도 인원을 이제는 10인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인원을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생신 파티하고 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신 파티의 형식을 달리 갖고 가서 달리해서 이쪽 그룹의 어르신들 먼저 나오셔가지고 생신 파티를 먼저 하고 또 한다든지, 뭐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만의 추억 사진 찍기라고 해서 어르신께서 복장을 좀 갖춰 입으시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이제 행복 앨범에다가 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고, 이제 행사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행복 앨범 만들기 같은 거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꼭 여기 이제 다 스트레칭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행사가 이제 이어져서 앨범 만들기 행사로 이어지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 특이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나라는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음 키우기 프로그램인데, 어르신들께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물론 이제 치매가 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인지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어르신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또 어르신 중에서도 또 인지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대상자가. 어쨌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곳이 바로 장귀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그 마지막 기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거를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게끔 갈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인지력이 없으신 분들, 누워만 계신 분들, 뭐 여러 이제 와상이신 분들, 뭐 그런 여러 좀 부류가 다르잖아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그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 인지 상태가 다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그런 거를 심어드릴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가장 대중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결국 저희가 이제 뭐좀 애석한 얘기지만은 죽음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또 생을 정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죽음에 대한 소재도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에는 일단은 황창현 신부님의 죽음 껴안기 영상을 보시는 걸로 좀 잡아놨습니다. 황창현 신부님, 저는 이제 기독교인데요. 카톨릭하고는 또 다릅니다. 근데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감명받았고, 어르신들 누구나 황창현 신부님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황창현 신부님의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이제 죽음과 또 노년의 삶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많이 또 위로도 받으시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웃음도 받고, 정말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강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재로 죽음 껴안기 1강, 2강, 3강, 4강으로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창현 신부님의 다른 또 행복에 관한 또 그런 강의도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나를 사랑하는 나에서는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계속 듣는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담아놨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그 건강 상태시라고 하면,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좀 무거운, 어떻게 보면 무겁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황창현 신부님의 그 영상이 무거운 내용은 또 아니에요. 무거울 때도 있지만 또 유머를 많이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오후에서는 뽕짝 가면 무도회 가면을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즐거운 음악으로 어떤 시간을 즐긴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으로 담아놓은 행사가 수요일에 이렇게 잡혀져 있고, 또 마지막 주 때쯤에는요 마음 키우기 프로그램 두 번째로 인생 복달이라는 거를 좀 넣어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담 프로그램이죠. 집단 상담 프로그램. 어르신 뭐 6분, 7분을 한 조로 해서 모이죠. 그럼 이 어르신들의 성향이 중요할 겁니다. 어떤 어르신인지. 그래서 이 어르신들 6분 정도와 함께 하면서 그간의 인생에 대한 얘기들, 소재를 드려야 되겠죠. 사진이든 아니면 도구든 어떤 소품이든 드리고 이 6분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담소를 나누는. 그래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 어르신의 마음을 키워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간에 살아오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집단 상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생 보따리라고 좀 잡아놨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는 좀 차도 좀 같이 드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SMR도 틀어놓고 잔잔한 분위기도 해주시면 좋겠고, 뭔가 담소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서 얘기를 나누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어르신들로서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생 보따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시설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는 그런 사진들을 다 정리해서 행복 앨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요일은 이제 만들기였잖아요. 만들기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보드 그리기, 인터넷에 스크래치보드 그리기 하면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검정판에다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막 그리고 하는 건데, 요즘에 그 신조어인가요?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 어른이 놀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이 놀이.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생활들이 장기화되니까 집에서 어른이 놀 수 있는 그런 소재들. 그래서 어른이 놀이라고 하는데 그 어른이 놀이 중에 유명한 좋은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크래치 보드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신기해서 그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스크래치 보드라는 거 아시고 오전에 이제 스크래치 보드를 이제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오후에는 홈 가드닝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상추 키우기를 좀 넣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저기 연유였나요? 그거 키우기 그렇게 했고 이번 달에는 상추 키우기로 홈 가드닝을 좀 넣었습니다. 이 상추를 키우는 건 뭐 어르신들께서는 뭐 버거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상추 정도야 뭐 금방 심으실 수도 있고 한데 뭐 상추를 키운다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추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상추를 갖고 나가는 것을 즐기시면서 어르신의 마음도 키워드리는 거에 의도를 뒀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상추 키우기가 이제 저희가 그 자료 넣어드린 거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컵으로 어르신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모종 이런 판 있잖아요. 그 화분 거기다가 심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별로 어떻게 제공해 드릴지는 기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아트북도 오전에 이제 하죠. 네, 스티커 가지고 붙이는데 이것도 어른이 놀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키덜트 네오큐브 자석이라고 있는데 요 그 구슬처럼 된 요만한 큐브 자석이 있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펴서 가방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길게 늘려뜨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석입니다. 요거 만지고 막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키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덜트인데 키덜트, 어른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오큐브 자석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은 여가뿐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재미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손 감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오큐브 자석을 가지고서 목요일 날은 어떤 도구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본다는 거고 뭘 만들지는 유튜브에 네오큐브 자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많이 나옵니다. 뭐 만들 소재들은 그거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글라스 데코도 오전에 하는 거죠. 유리에다가 이렇게 물감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요것도 어른이 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르신과 함께 만들어 먹는 간식 프로그램을 넣어놨고요. 요번에는 이제 율란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율란 만들어 먹는 방법이 이제 밑에 안내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어느 부분을 어르신하고 같이 해야 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번 달에는 어르신하고 어느 부분을 같이 만드는 거냐면 밤을 이제 익혀가지고 다 깠죠. 까서 이제 그 밤을 좀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서 이제 주물주물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모양 만들어서 거기에 초콜릿을 찍는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함께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하고 간식 드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어르신 공예 프로그램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1월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연은 한번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어르신들 이제 연 만들기 같은 거 하면은
사실 어르신들께서 그거를 직접 다 만들지 못하는 건강 수준에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좀 만들기 같은 거를 스스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수준 높은 작품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건강 수준의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둘 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또 주간보호시설, 둘 다 연만들기는 다들 좋아하십니다. 만들기 같은 거 프로그램을 하면은 어르신들 집중해서 만드시려고 하고, 소재가 중요하죠. 소재가 애들에 해당하는 소재면 상당히 재미나 관심, 흥미는 떨어집니다. 애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소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계절에 맞는, 그리고 어르신의 예전의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르신들 적극적으로 잘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연 만들어서 딱 걸어 놓으면 얼마나 겨울 분위기도 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연 만들던 추억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떠올라가지고, 네. 저는 이제 방패연 만들고 다른 어르신들은 가오리연도 만들고 같이 그걸 붙이고 얘기도 나누고 뭐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 시간 정도. 네, 그 이제 추억으로 네,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는 아로마 테라피 향기요법을 좀 넣어놨는데 이것도 마음 키우기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의 후각을 좀 자극을 하면서 ASMR, 우울증을 예방하는 또 우울증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향기를 즐기고 아로마 테라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거는 전문가의 조금 조언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 아로마 테라피 젊은 사람들, 저희 나이대에서도 아로마 테라피 굉장히 유행이고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관 사정에 맞게끔 다시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셔가지고 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자료 또는 방법들은 이 밑에 이제 프로그램 계획에 다 넣어놨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거고, 목표, 대상자,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원은 어떻게, 횟수는 얼마나, 또 시간은 어떻게, 재료, 그리고 ASMR에 대한 노래 좌표라든지, 뭐 어떤 거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계획서를 우리 기관 사정에 맞게끔 잘 보완하시고 조합하셔서 시설의 자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너무 폐쇄적인 기관 운영으로 인해서 우울해 하시거나 또는 또 침체해 계시지 않게끔 자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가시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2021년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대응, 9988 건강100세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케어 스토리 장기요양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십사,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문자, 카톡, 네, 그리고 댓글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